안녕하세요. 인생의 방향이 딱 맞는 반쪽을 만난 30대 여자입니다. 전 제가 굉장한 강심장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큰 실패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뒤 제가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지금의 제 반쪽이랍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준 제 반쪽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우선 어릴 때 전 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땐 학교에서 인기도 많은 편이었고요. 보연아, 넌 진짜 좋겠다. 애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반장도 벌써 몇 번이나 있잖아. 나도 보연이 너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 운이 좋았는지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소재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역시 우리 딸이 해낼 줄 알았어. 엄마 아빠가 우리 딸 항상 믿고 있었다는 거 알지? 그럼요. 엄마 아빠가 절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은 거예요. 저 대학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게요. 대학까지 원하던 곳으로 가게 되니 정말 제 인생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은 내세울 것 하나 없이 평범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에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보연아, 난 널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은 없다고 생각했어. 넌 내가 찾던 완벽한 이상형이야. 우리 결혼하자.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조건으로 보자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답니다. 우선 국내 굴지의 명문대 출신으로 집안도 굉장한 자산가였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란 막내 아들답게 구김살 하나 없이 성격마저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꽃을 정말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매주 꽃꽂이 클래스도 나가시고 가끔 새벽마다 꽃시장에 나가서 한아름 꽃다발을 사오기도 하셨어. 그 남자는 어릴 때부터 집에 항상 꽃냄새가 풍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가면 늘 장미꽃 향기가 진하게 느껴졌다고요. 저희 엄만 그때 식당에서 일하셔서 엄마 품에 안기면 온갖 음식 냄새가 나곤 했거든요. 전 그 남자를 사랑하는 동시에 질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섣불리 결혼을 서둘렀어요. 오빠, 어머님 아버님이 나 별로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 많이 썼는데 혹시 별로라고 하실까 봐 겁나. 에이, 아니야. 당신만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 싫어하시겠어. 우리 어머니가 질문하시면 그저 네네 하면서 얌전히만 있어. 그럼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며느리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 그때 전 얌전한 며느리감을 좋아하시니 순종적으로 굴라는 말에도 바보같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시댁에 찾아갔죠. 하지만 잘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장한 제가 우스워질 만큼 예비시댁 식구들은 절 차갑게 무시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 대체 어떤 앤가 억지로 보러 나왔다만 기대보다 너무 실망해서 웃음이 다 나온다 얘. 내 귀한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네 인생 녹록치 않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때까지 제가 노력해서 얻어내지 못한 게 없었기에 예비 시부모님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 전 지속적인 무시와 텃세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밀린 이불 빨래와 잔뜩 쌓아둔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에 넌 그래가지고 때가 빠지겠니? 팍팍 좀 밟아라, 팍팍. 그리고 이불 빨래 다 하면 그릇장에 그릇 좀 닦아둬라. 그거 다 명품 시키니까 기스나게 막 문지르지 말고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어. 그때 전 야근이 많은 광고 대행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 종일 집안일까지 하다 보니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 다 해낼 수 있다고 오기를 부렸어요. 네, 어머님. 제가 금방 이불 빨아서 널고
그릇도 닦아둘게요. 아참, 저녁 메뉴 제가 국이랑 반찬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지금 너 나보고 저녁상을 차리란 소리니? 아, 네가 얼른 끝내고 와서 상 차리면 되잖아. 오늘 네 시누이도 온다니까 불고기 좀 하면 좋겠구나. 저번처럼 짜게 하지 말고 슴슴하게. 전 결혼 생활 내내 종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믿었던 남편이란 인간도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여보,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이 기름때 잔뜩 묻은 그릇을 찬장에 그대로 올려뒀다며?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을 하지. 꼭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냐? 괜히 나까지 어머니한테 욕먹었잖아. 내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 집에 식기세척기가 버젓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게 하고 밥 먹은 그릇도 식탁에 그대로 두니까 다 말라붙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당신 집 식모야? 얼씨구, 하늘 같은 남편 째려보는 것 좀 봐라. 이래서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했어. 어머니가 그랬는데 네 관상이 너무 사나워서 딱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고 했거든. 전 남편 말에 너무나 화가 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잘나서 사람 귀한 줄도 모르고 이딴 식으로 종살이 시키냐? 내가 뭐 이때까지 당신 좋아서 이러고 산 줄 알아? 내 부모님께 상처 드릴까 봐 참고 산 거야. 근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 당장 이혼해. 그 지경이 되자 전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참고 살았는지 깨달았답니다. 저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마보이를 뻥 차버렸습니다. 한때는 밝고 긍정적이라 생각했던 남편을 그제서야 보니 생각이 짧고 엄마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철딱선이었더군요. 그렇게 전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게 됐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은 지나는 사람마다 제게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부모님만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셨죠. 보연아, 너 괜히 그런 거로 기죽을 필요 하나 없어. 아, 요즘 이혼이 뭐 대수야? 오히려 그런 인간 떼버리고 앞으로 너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그게 더 잘 된 거다. 정말 그럴까요, 엄마? 제가 이제까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부질없어 보여요. 그 뒤로 전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전 절대로 다시 결혼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혼자 지내왔었죠. 그렇게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 제 나이 30 후반에 또다시 운명을 걸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됐죠. 김 팀장, 여긴 우리 이번 광고 현수막이랑 현판 제작해 주실 대표님이셔. 대표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어떤 작업이든 믿고 맡겨도 알아서 척척 해주신다니까. 그 사람은 광고 관련 물품이나 간판을 제작하는 사업체 대표였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고 일을 잘하는지 저희 회사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처음에 전 단순히 좋은 거래처 대표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 첫인상이 저보다 키도 작고 나이도 조금 있어 보였거든요. 제 키가 169인데 그 대표의 키는 165쯤 돼 보였습니다. 그래도 워낙 좋으신 분이라길래 저도 막연한 호감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단둘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답니다. 김 팀장님은 왜 아직 혼자 계세요? 일도 잘하시지, 외모도 출중하시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주변 남자들이 보는 눈이 없나 봐요. 그러는 대표님은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저 사실 돌싱이에요. 몇 년 전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지 뭐예요. 놀랍게도 대표님은 저처럼 이혼한 경력이 있었더라고요. 저와 같은 처지라고 하니 왠지 마음의 거리가 부쩍 가까워진 것 같았죠. 그 뒤로 저희들은 일 외적으로도 한두 번씩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고 깊은 고민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이번에야말로 건강한 가정을 꾸려보자고 약속했어요. 보연아,
우리 둘 다 아픔이 한 번씩 있었잖아. 난 그 상처가 우리 둘의 앞날에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어. 각자 실패해서 배운 교훈이 있을 테니까 이젠 두 번 다시 같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난 남들이 뭐라고 하건 당신을 믿어보고 싶어. 당신은 날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걸 믿고 있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 미래를 함께 하자고 굳게 약속하고 전 아주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재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예상하긴 했지만 역시나 부모님은 재혼에 반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데려온 그 사람 고졸이라며? 그걸로도 모자라 시댁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이런 결혼을 찬성하겠어? 제 부모님이 재혼을 반대하신 이유는 사실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은 고졸이었어요. 남편이 고등학생일 무렵 시댁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남편은 대학에 대한 꿈을 졌고 곧장 돈을 벌어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답니다. 하지만 남편 혼자 시어머님과 여동생까지 책임지기엔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시댁은 늘 가난하고 힘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한 남편은 가족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질 않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떠안았어요. 내가 살면서 제일 뿌듯했을 때가 언젠 줄 알아? 그건 바로 내 여동생을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켰을 때야. 우리 부모님이 나 고졸이라고 아직까지 미안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동생 공부만 악착같이 시켰어. 부모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으니까. 동생도 내 마음을 알았는지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에도 잘 다니고 있어. 남편은 책임감뿐 아니라 마음까지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 마음은 저에게도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당장 응급실에 가셔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제 오빠들은 먼 지방에 살고 있어 엄마와 제가 아빠를 모시고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저희 집에 달려와 준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장인어른, 이제 곧 119가 온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계속 의식 차리고 계셔야 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저희 엄마와 저 너무 겁이 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남편은 침착하게 119 구급대원에게 아버지를 인계하고 곧장 차를 몰아 구급차 뒤를 따라갔어요. 한참 뒤 아버지도 안정을 되찾은 얼굴로 편히 잠드셨고 전 그제야 남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고맙단 말이 늦었지.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야. 아니야. 내가 당연히 장인어른을 모셔야지. 설령 장인 장모님이 끝까지 날 반대하신다고 해도 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달려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았지? 그 뒤로도 남편은 늘 다정하고 자상하게 저와 제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사실 남편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기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핸드폰을 바꾸러 혼자 대리점에 갔다가 된통 사기를 당하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보연아, 엄마 나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얘. 분명히 한 달에 내는 돈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번 달 빠져나간 통신비가 15만 원이나 될까? 어디 봐봐요 엄마. 엄마, 이거 보니까 부가 서비스도 죄다 가입되어 있고 약정도 엄청 긴데 이거 엄마가 다 동의하신 거예요? 아유, 아니야. 난 그게 뭔지도 몰라. 그 대리점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업체에선 엄마가 잘 모르신다는 핑계로 마음대로 각종 부가 서비스에 전부 가입시켜 놓고선 요금제도 가장 비싼 것으로 계약해 두었더군요. 엄마,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대리점에 가셨어요? 거기 대리점이 맞긴 해요? 앞으로 이런 건 저한테 좀 물어보고 하세요. 아휴, 미안해, 딸.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이걸 정말 해지할 방법이 없는 거야?
딸인 제가 잔뜩 짜증내며 엄마를 타박하고 있을 때도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건 바로 남편이었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 이거 분명 장모님 동의 없이 가입된 부가 서비스고 해지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통신사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런 거 누구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남편을 보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엄마에게 화내지 않고 좋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만 감정이 너무 앞섰던 거죠. 며칠 뒤 남편은 정말 고객센터와 단판을 지어서 엄마의 핸드폰을 계약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처음으로 남편을 사이라 부르며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강서방,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서운한 거 많았지? 우리도 자네가 얼마나 좋은 신랑감이고 사위감인지 알고 있었네. 근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 내 자식이 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좋은 사람이랑 만났으면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말일세. 그런데 계속 자네를 지켜보니까 남들과 비교할 거 없이 자넨 좋은 사람인 것 같네. 우리가 그동안 자네에게 여러 번 신세 졌지 않나. 강서방 자네만 괜찮다면 우린 이 결혼에 적극 찬성일세. 남편의 진심은 드디어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비록 저희 둘 다 재혼이었지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결혼식에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하객들이 오셨고요.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보여나. 너무 예쁘다 얘. 이젠 다신 돌아올 생각 말고 오래오래 잘 살아. 그래야지. 와줘서 고마워. 내가 필요한 자리도 따로 마련할 테니까 그때도 꼭 와야 돼. 고맙게도 제 친구들도 오히려 초혼 때보다 더 크게 축하해 주었어요. 축의금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기어이 주고 가야겠다며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기도 했죠. 결혼식 때 양가 부모님 앞에 인사드리며 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후 전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임을 크게 열었어요. 시내에 제일 맛있다는 집을 빌려 결혼식 때 와주었거나 마음을 보내준 친구들을 초대했답니다. 어머, 보연아, 너 결혼하더니 얼굴 너무 좋아졌다 해. 역시 좋은 사람 만나니까 표정부터가 달라지는구나? 우리 보연이 잘 부탁드려요, 형부. 오히려 제가 잘 부탁해야죠. 앞으로도 나 계속 예쁘게 봐줄 거지, 여보? 남편은 어색할 텐데도 제 동창들에게 먼저 장난도 치고 분위기 즐겁게 이끌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모두 웃고 떠들며 즐겁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딸랑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곤 제가 초대한 적도 없는 불청객이 등장했죠. 야, 김보연, 너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나만 쏙 빼고 애들만 초대할 수가 있냐? 내가 바빠서 결혼식 못 갔다고 이러는 거야? 그때 진짜 바빴어, 기집애야. 어? 넌 한정은?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나도 정신이 없어서 초대하는 걸 깜빡했네. 그 한정은이란 친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절 라이벌로 생각해서 괜히 시비를 걸던 친구였어요. 사실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었는데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얼굴만 겨우 보던 사이였죠. 제 결혼식에도 오지도 않고 축하한다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친구들 모임 자리에 나타난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야, 깜빡할 게 따로 있지. 너 예전에도 은근히 나만 빼고 애들 부르더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설마 신랑감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아니면 내가 너 과거라도 얘기할까 봐? 과거는 무슨 과거가 있다고 그러니.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네가 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지도 않잖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시기 질투하더니 아직 그 버릇을 못 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화가 좀 나서 참지 않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보란 듯이 제 남편에게 말을 거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저 보현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제가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혹시 형분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전 그 친구가 갑자기 대학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은 고졸이었거든요. 명문대 입학하긴 했는데 그때 행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휴학을 길게 했다가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한정은은 남편 앞에서 제가 고졸인 걸 까발리고 싶어 은근슬쩍 학교 얘기를 꺼낸 거였죠. 하지만 제 남편도 고졸이었기에 그 친구의 질문은 남편을 몹시 당황스럽게 만들었답니다. 대학이요? 아, 저는 고졸입니다. 전 성인 되자마자 취업했거든요. 정말요? 어쩐지. 형보다 아시겠지만 보현이도 고졸이잖아요. 정말 운 좋게 대학엔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금방 자퇴하더라고요. 설마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니죠? 한정은은 마치 정말 모르고 말했다는 듯 눈을 꿈뻑이며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제 학벌을 알고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안 되죠. 옛말에 끼리끼리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둘이 잘 만났네요. 한정은은 그러더니 자기가 다 안다는 듯 건방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친구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보현이가 결혼 잘해서 질투하는 거야? 보현이가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자리인데 넌 왜 괜히 나타나서 초를 치니? 내가 뭐 못할 만한 건 아니잖아. 사실 보현이 제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잖아. 뭐 내 말 틀려? 근데 무슨 천운을 타고났는지 대학도 운으로 가고 회사까지 좋은 데를 들어가더라. 이래서 운 없는 사람은 속상하다니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솔직히. 전 살면서 면전에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절 질투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화를 내며 한정은을 뜯어 말렸습니다.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얘. 너 결혼식장에도 안 왔잖아. 너 여기까지 와서 보현이한테 막말할 자격 없어. 아우, 형부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왜 저런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데리고 나갈게요. 아닙니다. 아, 전 괜찮습니다. 정은 씨라고 했죠? 지금 다들 나이도 먹었는데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난 이야기 이제 묻고 서로 나이에 걸맞게 예의 있는 관계를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형부가 진짜 착해서 참는 줄 알아. 넌 예전에도 그러더니 마흔 다 돼도 철딱서니가 없니? 아휴, 철 좀 들어라 제발. 그러다 뒤늦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여기 있는 정은이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한정은은 본인이 초대받지도 않는 자리에 제 예비 남편까지 부른 모양이었어요. 오빠 여기야. 다들 인사해. 내년에 나랑 결혼할 우리 신랑이야. 엄청 잘생겼지? 내가 오늘 만난 김에 너희들한테 청첩장 주려고 불렀지. 이 뻔뻔한 인간이 곧 본인 결혼식 앞두고 공짜로 청첩장 모임을 하려고 제가 마련한 자리를 이용했나 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전 너무 화가 나 머리 뚜껑이 열릴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역대급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더는 참지 않고 한마디 하려던 그 순간 한정은의 예비 남편이 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몹시 놀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혹시 강동재 병장님 아니십니까? 병장님 맞으시죠? 그러자 제 남편도 그 남자 얼굴을 잠깐 보더니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 제자리에서 펄쩍 뛰더라고요. 뭐야, 너 지훈이 아니야? 아휴,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그러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아,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죠. 강동재 병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그러더니 남편과 한정은 예비 신랑은 서로 깔깔 웃으며
장난을 치더라고요. 지금 제대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무슨 충성이야, 충성은.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다, 야. 한 번 선임은 영원한 선임 아닙니까? 병장님은 저에게 더욱 특별한 분이기도 하고요. 정은이 예비신랑은 함께 장난치면서도 계속 깍듯하게 제 남편을 모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완전 얼어붙은 건 한정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뭐야 지금? 갑자기 무슨 충성이야. 둘이 아는 사이야? 왜 그렇게 상사 모시듯 깍듯하게 인사해? 나만 모르는 얘기 진짜 기분 나빠. 내가 오면서 말했지? 보현이 쟤 학교 다닐 때 완전 내 미치였다니까. 당신 지금 병장님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강동재 병장님 아니었으면 군생활 하지도 못했어. 완전 꼴 뻔했다고. 내가 이분 덕분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우리 병장님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훈아, 앞에서 듣고 있는데 쑥스럽다. 그리고 아직까지 무슨 병장이야, 병장은. 그냥 형이라고 불러. 우리 제대하고도 꽤 오랜 시간 연락하고 지냈었잖아. 정은이에게 정색하며 말하던 정은이 예비신랑은 제 남편이 웃으며 말하자 다시 표정이 풀어져 환하게 웃었어요. 그죠, 형님. 오랜만에 뵈니까 옛날 생각나서 불러봤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소식이 늦어서 결혼식도 못 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게 갑자기 왜 한동안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데요. 아휴, 미안하다. 그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렇게 됐다. 지훈이 너도 잘 지냈지? 전에 들은 말론 남편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다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입대 전보다 더 힘들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훈이란 사람과 연락이 끊긴 것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지. 제가 형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어쩐지 제 예비 아내가 이 자리에 오라고 했을 때 왠지 거절하기가 싫더라고요. 형님 옆엔 형수님 맞으시죠? 네 형수님 맞으시다. 인사드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했지? 여긴 군 시절 내 후임인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전 동지 형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수님. 지훈 씨는 장난기가 많은 편인지 저에게도 군인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옆에서 정은이가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뭐야 당신? 너무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나보다 더 사랑해? 이 사람이 대체 누군데 이래? 너한테 미안하지만 형님은 어쩌면 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지. 군 시절에 형님이 날 몇 번이나 살리셨는지 몰라. 지훈 씨는 그러며 군 시절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20대 초반에 전 너무 말라서 몸무게가 60kg도 안 됐거든요. 제가 이병일 때 병장님은 일병이셨는데 저희 둘 다 이상한 선임들을 만나 정말 눈물 쏙 빠지게 구르고 또 굴렀지 뭡니까? 남편이 티를 내지 않아 전혀 몰랐는데 남편과 지훈 씨는 군 시절 내내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당시 히스테릭한 상병이 하나 있었는데 지훈 씨를 완전 먹잇감으로 삼고 작정을 하고 괴롭혔대요. 매일 얼차려뿐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피를 말렸다고 합니다. 이병 박지훈, 엎드려. 네, 이병 박지훈. 하나의 정신, 둘의 차리자, 실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그 선임은 엎드려 뻗쳐 같은 기합 말고도 밤마다 코를 곤다며 베개를 얼굴에 던진다던가 간식을 사준다고 PX로 데려가 인간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사주고 시간 내에 다 먹으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너 냉동 좋아하지? 선임이 사주는 거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이거 하나라도 남기면 그땐 아주 제대로 날 잡는 거다. 어때? 나 같은 선임 없지? 이병 박지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날 지훈 씨는 결국 그 많은 냉동식품을 다 먹지 못했고
밤새도록 입에 담기도 힘든 괴롭힘을 감당해야 했답니다. 그때 오죽 힘들었으면 저 정말 험한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때 절 잡아주신 게 바로 박동재 병장님이시고요. 아, 그땐 일병님이셨죠? 그때 지훈 씨보다 선임이었던 남편은 혹시 지훈 씨가 실수한 게 있으면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 상병과 부딪히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병 박지훈, 포대장님께 휴가 신고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뭐? 휴가? 너 왜 휴가야? 군대 소풍 나왔냐? 심심하면 휴가 나가고 아주 살기 편하지? 그때도 그 선임은 미리 이야기가 다 된 휴가를 가지고 트집을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있는 앞에서 휴가를 왜 나가냐며 몇 시간이고 갈구길 시작했대요. 그때 남편이 대신 나섰고요. 일병 강동재, 제가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선임인 네가 내무반 기강을 다 흐려둔 게 맞는 것 같다. 너 틈만 나면 애들 불러다 PX나 다니면서 논다며? 애들 청소시키면 네가 맡아서 하고 네가 그딴 식으로 구니까 일병놈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휴가 간다고 설치는 거 아니야. 일병 강동재, 죄송합니다. 그때 남편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았답니다.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지은 씨는 제 남편을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임이자 선배로 모시게 된 거고요. 언젠가 40kg 군장을 메고 행군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워낙 마르기도 했고 체력이 약해서 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도 형님이 제 군장까지 짊어지고 걸으셨어요. 그러니 제겐 생명의 은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때 선임들은 빨리빨리 가라고 뒤에서 차고 난리였는데 형님께서 절 부축까지 하고 군장을 메고 걸으셨다니까요. 그때 형님이 정신 못 차리는 제게 조금만 참고 가보자고 다독이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얼마 뒤 다행히 그 못된 선임은 전역을 했고 지훈 씨는 남편이 전역하는 날까지 제일 돈독한 관계로 지냈다고 해요. 남편은 먼저 제대라고도 시간이 나면 지훈 씨 면회를 오기도 했고요. 지훈아, 아내 생활은 어떠냐?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저녁이니까 조금만 참아. 사회 나와보니까 가끔은 내부반에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 병장님, 완전 사회인 다 되셨습니다. 아무렴 군대보다 사이가 좋겠습니까? 저도 곧 제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정말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사회 넣으면 그냥 형님 동생 하자. 병장대 다치면 그거만큼 열받는 일도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구르는 낙엽도 조심하고. 그러면 곧 밖에서 보자. 남편은 그러다 지훈 씨가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전역하면 입으라며 옷도 사주고 용돈까지 쥐어주었다네요. 지훈 씨가 제대하고 나선 더욱 가까이 지냈고요. 한 번은 지훈 씨 동네 놀러 갔다가 아예 그 집에서 자고 지훈 씨 부모님과도 인사를 드렸답니다. 엄마, 아빠, 이 형님이 바로 군대 때 절 살려주신 병장님이세요. 우리 병장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도 못 한다니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만나면 꼭 한번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우리 지훈이 그렇게 잘 챙겨주셨다면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항상 싹싹하게 선임들 잘 챙겼어요. 그때 이상한 선임을 만나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저도 지훈이 덕분에 군생활 재밌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는 듯 했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시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더욱 많아진 남편은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한테 남은 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도끼뿐이었어. 그래서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많이 놓쳤지. 지훈이도 그중 한 명이었고 그때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 미안했다, 지훈아. 아닙니다, 형님. 전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형님께 서운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형님은 언제나 제 인생의 구세주예요. 저희 부모님도 늘 형님 얘기 많이 하시고요. 저희 집에서도 몇 번 주무시고 가셨잖아요.
아, 그래, 맞다. 그랬었지? 그래, 어머님, 아버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남편과 지훈 씨는 지난 추억을 상기하느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둘만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답니다. 그때 옆에서 팔짱을 끼고 본인 예비 남편을 째려보고 있던 정은인 어이없다는 대신 혀를 찼어요. 참, 아주 영화를 찍었네. 영화를 찍었어. 하지만 정은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분 완전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그 정도면 완전 친형, 친동생이나 다름없겠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남자들 군대에서 쌓은 우정이 평생 간다면서요? 덕분에 정은인 모두에게 완전히 소외돼 구석에서 술만 연거푸 마셨습니다. 오빠, 말해봐. 아, 진짜 나보다 보현이 남편이 더 좋아? 어떻게 내 앞에서 나만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떠들 수가 있어? 난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정은이 이젠 지훈 씨와 제 남편 사이를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정은이를 완전히 비난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야, 넌 질투할 걸 질투해라. 그러지 말고 너 빨리 보현이랑 형부한테 사과해. 너 전에 우리한테 한 말도 있잖아. 무슨 말? 한정은 제가 나하고 내 남편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데. 아니, 정은이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너랑 형부가 고조리라고 엄청 무시했거든. 막 끼리끼리 논다면서. 보현이 너도 아무리 명문대 입학했어도 결국 고졸이면 똑같다고 막 욕하더라고.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왜 다 나한테만 난리야? 그러던 그때 갑자기 벼랑간 큰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 무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한정은의 예비 남편인 지훈 씨였어요. 한정은, 너 진짜 그런 여자였어?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험담하는 그런 형편없는 여자였냐고? 아니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난 보현이 남편이랑 오빠랑 그런 인연인지 몰랐지. 형님하고 내가 인연이 있건 없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알던 당신 맞아? 나 진짜 오늘 완전히 속은 느낌이야.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알고 보니 정은이가 지훈 씨와 결혼하고 싶어 자기 본 모습은 싹 감추고 엄청 잘했나 봐요. 그런데 질투심으로 똘똘 뭉친 속마음을 고스란히 들키게 됐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우리 형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네가 뭐라고 깎아내리고 낮게 평가할 수가 있어? 넌 네가 생각하기에 너보다 못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아니면 가방끈 짧은 사람들 다 네 밑으로 보는 거야? 너 진짜 형편없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전 이 사람이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오빠, 보현이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해? 얘가 전부터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오빠가 동창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그쯤 되자 이젠 제가 나서야 할 차례인 것 같더라고요. 야, 한정은, 난 너 무시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애들 사이에서 완전히 버려질까 봐 참고 있던 거야. 너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 나도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하고 질투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너도 제발 역지사지라는 걸 좀 배워라. 그러자 한정은은 눈물 콧물까지 흘리며 억울하다고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그 불청객 한 명 때문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인 자린 흐지부지 끝이 나게 되었어요. 지훈 씨는 계속 오는 정은이를 챙기면서도 남편과 연락처를 주고받았답니다. 형님,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형수님, 저희가 오늘 실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에 뵐 때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오늘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래, 지훈아. 나도 곧 연락 줄게. 재수 씨 잘 챙겨드리고 너도 조심히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전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감이 딱 왔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자마자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절 불렀습니다. 야, 김보연, 나야 한정은 너 오늘 시간 좀 돼? 시간 있으면 나 좀 만나주라. 내가 널 왜 만나니? 아무리 시간이 넘쳐나도 너랑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만나봐야 좋은 얘기 나오겠냐?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자 한정은은 답지 않게 꼬리를 바짝 내리고 풀 죽은 목소리로 부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만나줘. 우리 지훈 씨가 내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나랑 결혼 못 하겠다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결혼 좀 하게 내 사과 좀 받아주라. 어? 아, 네 남편도 불러. 내가 오늘 비싼 밥 사줄 테니까 같이 나오라고 해. 넌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그래도 널 불쌍하게 생각해 주려고 했거든? 근데 넌 반성할 기미가 아예 안 보여. 너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그동안 엄청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 저도 정은이가 왜 저렇게 됐는지 어렴풋하겐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정은이도 공부를 꽤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저랑 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때부터 본인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가 누리던 것들 원래는 다 내 거였잖아. 네가 친구들 도와주는 척하고 리더인 척하는 거 그거 위선인 거 다 알아. 그러니 내 눈에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니? 하물며 성적은 내가 더 높았는데. 정은이도 그땐 솔직하게 저에게 느낀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렇게 말했더라면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며 오해를 풀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와 제게 막말을 쏟아내던 그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던 거죠. 정은아, 차라리 네가 나한테 솔직히 말해줬다면 우린 더 좋은 친구 사이가 됐을 거야. 나 네가 오해한 것처럼 친구들한테 가식 들고 편가른 적 없어. 그랬으면 너랑 가끔이라도 얼굴 보고 살았겠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라도 너도 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정은이도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사실 다 내 자격지심이고 질투심인 거 알아. 나도 인정할게.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나도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네가 곁을 안 주는 것 같다 더 질투가 났나 봐.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형부한테도 사과 전해드려.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은 다 못된 마음에 헛소리란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정은인 20년 만에 제게 처음으로 미안하단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쯤 되자 저도 이 길고 긴 기싸움을 접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우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몇 시간쯤 흘렀을까요? 약속이 있다며 나갔던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벌써 왔어? 약속 있다고 나갔잖아. 여보, 그게 있잖아. 사실 집 앞에 누가 찾아왔어. 전 누군가 싶어 현관으로 나가보니 세상에 놀랍게도 정은이와 지훈 씨가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지훈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저 몰래 집 앞으로 불렀나 봐요. 전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잠시 후 침통한 얼굴로 집에 들어온 정은이와 지훈 씨는 절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잘못 인정했고 저도 정말 따끔하게 그러지 말라고 혼 좀 냈습니다. 미안해 보연아. 아까 너랑 통화하긴 했지만 꼭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었어. 야, 진짜 한정은 고집 못 말리겠다. 아우, 알겠어. 진짜로 네 사과 받아들일게. 나 다 풀었어. 늘 절 째려보거나 아래로 보던 정은이가 잔뜩 주눅이 들어 바닥만 보고 있는 게 저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유쾌하게 말했어요. 남편도 친절하게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커피까지 내왔고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정은 씨도 불편했을 텐데 오늘 집까지 찾아와줘서 또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저희 아내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저도 사과 받아드릴게요. 그제야 저희 넷은 편안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흰 처음으로 술자리를 가졌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기념인데 한 잔씩 마실까요? 자, 우리 짠 한번 합시다. 짠! 남편의 주도로 저흰 술도 한잔하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정은이가 지훈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틀어진 관계를 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혹시 파혼할까봐 사과해야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 나에게 늘 좋은 영향만 주거든. 그래서 나도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그거 정말 좋은 관계인 것 같다. 서로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 마음이 결국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야. 나도 정은이 널 처음 봤을 때 참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라고 생각했거든. 이래서 내가 널 질투한 거야. 넌 언제나 이해심도 넓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진짜 내가 속이 너무 좁았어. 어쩜 너 같은 친구를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했을까? 그 이후부터 정은인 정말로 전과 달라졌습니다. 본인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기도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마우면 고맙다. 표현도 곧잘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드디어 정은이와 지훈 씨의 결혼식이 열렸답니다. 솔직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될까 싶기도 했는데 지훈 씨가 남편에게 무척 특별한 사람인 걸 알기에 저도 함께 따라 나섰어요. 저와 정은이의 관계와는 정반대로 두 사람은 정말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그렇게 결혼식을 지켜보다가 끝이 날 쯤 옷을 갈아입은 정은이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너 축의금은 왜 했냐? 난 네 결혼식 가지도 못하고 축의금도 못 냈는데 이거 다시 가져가. 우리 서로 쌤쌤이로 치자.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해. 이건 서로 비교하고 넌 얼마 했냐, 난 얼마 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순수하게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 정 나한테 미안하면 지훈 씨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치, 그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다, 철이 없어. 네가 여전히 더 어른이구나? 전 정말 편하게 정은이의 핀잔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저흰 완전히 절친이 되진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로부터 몇 년이 또 흘렀답니다. 저희 남편은 여전히 자상하고 따뜻하게 절 챙겨주더라고요. 원래 하던 사업에도 열심이고 직원들에게도 여전히 좋은 대표님이고요. 여보, 오늘도 조심해야 돼. 높은 곳에 간판 달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야. 그리고 직원분들도 안 다치게 조심하라고 하고. 가끔은 매번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남편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꼼꼼한 사람이니까 다치는 일 없이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원들이 있어도 언제나 본인이 먼저 나서 솔선수범하는 대표랍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관리나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조심 또 조심하는데 내가 건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을 하지. 그럼 나 갔다 올게. 당신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 우리 이때 저녁 때 만나. 전 오늘도 남편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때 전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남편을 어떠한 조건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사랑하다 보니 오늘날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정은이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겪다 보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성향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제가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별로인 사람도 제 눈에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산 적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 일보다 더 과분한 칭찬을 받아 쑥스러웠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동물인 만큼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의 각기 다른 시선 속에서도 계속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길을 간다면 어느새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늘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